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2024년도 1월 3일 방송입니다. 24년도 들어서 처음 방송하는 것 같네요. 2023년도는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탈출한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과연 어떤 한 해가 펼쳐질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2024년도는 굉장히 많은 이슈를 담은 한 해입니다. 국내는 총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고요. 미국 월가에선 낙관론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 대선 때문이겠죠. 미 대선이 있는 한 해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동을 보통 하지 않으니 작년 1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미 증시가 올해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쪽에서는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요. 금리 인하라는, 그리고 곧 있으면 앞으로 2주 안으로 판단이 날 ETF, 또한 암호화폐 2025년도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 마지막 한 해인 2024년도인 정말 많은 이슈가 2024년도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얼마 남지 않은 ETF 이슈가 아마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기존 영상에서는 ETF 기대감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ETF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ETF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급락 또는 승인이 되어도 저는 양음 패턴에 대해서 한 번은 그 매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현재 양음에 대해서는 정말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양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전 패턴으로 양. 우리가 지금 이 아래 꼬리가 달렸던 크림전의 양이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무너지는 게 있다면 이때보다 조금 더 고점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부분 오늘 또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 아래 꼬리가 나와야 이렇게 큰 대규모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래 꼬리를 만드는 흐름의 여부가 향후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급락이 나와서 저 아래 꼬리를 누군가가 다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 꼬리가 없을 시 나오는 상승은 처음 봤던 머리 부근, 말 그대로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오늘 영상에서 해소해야 할 거는 과연 지금 고점 돌파를 했고 과연 아래 꼬리를 주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냐가 정말 궁금하신 포인트일 텐데요. 전부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그 정리적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가야 합니다. 월가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주말 혹은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월 10일이라고 하면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월 10일은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불과 7일 정도 남았죠. ETF가 1월 처음으로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까지 SEC가 승인을 하지 않거나 거부를 한다면 아크인베스트먼트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고 SEC는 소송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법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하여 SEC와 그레이스케일 소송전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만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된다면 SEC는 아크인베스트먼트사의 신청서뿐만 아니라 블랙록, 피델리티 등 10개 이상의 신청사에서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동시에 승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SEC가 만약 이 중에 일부만 승인을 할 경우에도 반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머지 신청사들의 신청서도 승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 승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시장은 ETF 승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부터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경우에 비트코인은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를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나왔던 일봉상의 상승, 이 상승분이 만약에 반납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세 라인을 돌파했던 이 흐름이 이 안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이 연기됐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아마 1월 10일 이전에 1차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영상 후반부에 차트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1월 10일 신청서가 가장 빠르게 볼 것이고요. 그 후에 1월 14일, 15일에 수많은 비트코인의 일관 승인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1월 10일보다는 14일에서 15일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월 10일은 그 14일, 15일까지의 일관 승인을 위해서도 연기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다음 주 안으로 11개에 대한 비트코인 ETF 세부 내용이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승인 이전과 승인 이후의 주의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전의 주의점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뭘 포인트로 잡아야 할까요? 바로 승인 이전의 주의점은 자산운용사의 AP, 중개사의 수수료, 시드 자금 등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후에 시장에 매우 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드 자금이 얼마나 형성될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론부터 뉴스에서는 20조, 500조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세부 발표가 예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1월 10일에 ETF 승인 가능성보다 14, 15일로 보는 이유는 다음 주에 나오는 거는 세부 내용을 토대로 14, 15일에 저는 주요 승인이 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난 후에 주의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 아래 꼬리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일까에 대한 재료인데요. 그거는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바로 GBT라고 썼는데요. GBTC입니다. GBTC 물량이요. ETF 전환 시에 물량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GBTC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GBTC가요. ETF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엔 폐쇄형 펀드로 비유동성 물량이었던 비트코인 말 그대로 락인이 걸려있던 비유동성 물량이 약 62만 개 정도가 시장의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62만 개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그분 바로 마이클 세일러, 그분이 보유하신 물량의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전체가 나올 가능성은 저도 없다라고 하지만 일부가 나오더라도 급락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와 승인 이후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러한 승인 이전과 승인 이후의 주의점을 알고 투자에 임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는 주봉 2개 안에 2024년도에 방향성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고래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호재와 뉴스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ETF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는 그 누구보다 저는 10월에 이것을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라는 것을 주구장창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장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알트부터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제가 계속 쭉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트적인 접근을 조금 해볼까 해요. 일단 알트를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알트는 현재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요. 분명히 알트 시즌 구간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과 다른 1월의 움직임은 알트코인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요한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현재 알트 시즌 데이터입니다. 저는 두 가지 근거로서 오늘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알트 시즌에 해당되는 현재 시즌이 65에 도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5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65가요. 2021년도 2월 경으로 어떤 위치에 속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현재 기점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구간 있죠?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과 똑같은 65 구간에 있었던 2021년 약 1월에서 2월 있었던 알트들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1월에서 2월은 여기였죠. 그 다음 알트 시즌이 더 높이 올라갔던 구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이 알트 시즌으로 접하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알트 시즌을 다시 보면
보이시죠? 동그라미 위에 일어났던 것들이 다시 위로 이 구간에서 알트 시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그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다시 1대1로만 보더라도 알트코인은 약 80에서 90까지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알트는 이제부터 1월부터 그 시작이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반증을 이어가는 것처럼 알트코인 일부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빨간불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알트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알트들은 지금 잘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는 대상승을 겪었던 그때 알트들의 기간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구간은요, 2017년 11월 27일 이 구간부터 어떤 흐름이 나왔죠? 2017년도 12월 4일 이때의 흐름을 잘 보시면 그때는 아직 알트들이 계속 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하나, 둘, 셋, 넷, 다 5주 동안의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흐름을 잘 보시면 똑같이 아래 꼬리가 달린 형태로 나왔다는 거, 또한 이 터는 흐름뿐만 아니라 5주 동안 상승을 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2017년 12월 4일 어디에 위치가 했었냐 물어보면 고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12월 4일 보시면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자,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 비트코인은 정고를 도달을 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시작이었죠. 결국 비트코인이 요 오르는 5주 동안의 위아래 기간 동안의 알트코인들은 이 흐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환매이자 또 하나 비트가 먼저 가야 알트가 간다는 건데, 지금은 비트가 ETF 영향을 받아서 먼저 갔지만 알트가 아직 순서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ETF에 대한 흐름이 상승으로 바로 올라가든 알트로 내려가든 저는 아직까지 알트들에 대한 흐름의 긍정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역시나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형님이 계시죠. 바로 마이크 셀러입니다. 비트코인에서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 상남자, 이 어깨 보십시오. 눈빛 보십시오. 거의 슈퍼맨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땐 코리니 분들의 리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남자의 눈빛으로 맨 앞에, 리더라면 뒤에서 끌어주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준다. 몸소 보여주시는 이 형님. 이 형님의 10년 뒤, 20년 뒤는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정말 뭐 아니면 도일 듯 합니다. 왜냐면 본인의 또 다른 주식을 보시면요. 본인이 갖고 있던 마이크로스트 레티지의 주식을 자사주를 판매하고요. 매입시키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구매를 했고요. 야, 진짜 무슨 믿음일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몸소 보여주시는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손절가만 조금 잘 잡아도 저희는 손익비적으로 크게 위험성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 와중에 30억을 베팅하려고 대기 중인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투명하게 텔레그램에서 공개드리는 것처럼 리플, 리더리움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피트에 갖고 있는 물량조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는 30억을 투입하는 매수 장소로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급락이 나왔을 경우, 근데 만약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보유 중인 물량만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고요. 처분을 할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할지는 저는 사실 이제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오는 ETF 그 기간에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제가 조금만 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또다시 판매하지 않는 건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던 그 매도하는 고래인데요. 이 고래가요. 얼마 전 바로 어제 본인이 11월 이후 승률 100%였던 분인데요. 이분이 2779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습니다. 결국 고래 또한 이거를 한 번에 일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는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고래 또한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금 불구하고 조금 저 또한 걱정되는 것은요, 이게 과연 정말 최고점일까? 라는 의구심이 조금은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짐방꿀, 짐 크레이머, 짐방꿀이라고 불리는 이 분 있죠. 항상 이분의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짐방꿀입니다. 이런 짐 크레이머가 본인 스스로 비트코인은 죽지 않을 것이며 강세론자들이 옳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제 비트코인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 고점이구나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이분의 반대 포지션으로 들면 돈을 번다고 할 정도로
정도로 진반꿀인데 이분이 지금 강세론을 들고 와서 시장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할 정도고요. 결국 ETF 승인 후에 32,000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ETF 기대감 뿐만 아니라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ETF가 승인이 되면 매도세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로 현재 고점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지금부터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는 방향성입니다. 일단 원화상으로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요. 그렇게 큰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오는 일봉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지금보다 더 높게 끝나야만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 기준 가격이 저는 6,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6,250만 원은 일단 1차적인 돌파가 다음 주 수요일 아까 나왔던 1차 1월 12일 ETF 결과까지 여기를 돌파하고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 흐름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차트를 만들어서 더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250만 원을 가지 못하고 현재 구간에서 머문 상태로 비트코인이 머문다고 하면 저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음 동일하고요. 양음 여기까지 다 맞췄고 양 여기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고점이 얼마나 높으냐의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6,2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이걸 돌파한다고 하면 위로 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 꼬리를 주지 않고 위로 가서 머리를 맞는다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6,250만 원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양봉으로 버틴다의 흐름을 저 또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음봉을 높게 보는 이유는 바로 연기 가능성입니다. 1월 10일 ETF에 대해서 저는 연기가 될 것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14일과 15일에 일괄 승인되는 기점으로 승인이 되면 급락 가능성을 열어둘 거기 때문에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6,250만 원을 여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여부를 고점으로 돌파를 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번 주는 양봉을 버티고 대신에 다음 주 연기 가능성에 맞춰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무슨 걸 보게 되죠? 양음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14일에서 15일 ETF가 일괄 승인이 돼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서 흡수되는 물량을 보는 게 가장 전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데 중요하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월 10일에 ETF 승인이 하나 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 후에 나오는 14, 15일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일괄 승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들을 그대로 내려서 다시 한번 승인과 맞물려서 급락 흐름을 만들고 아래 꼬리를 흔들려서 위로 가는 게 대상승의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게 아니고 위로 바로 간다고 하면 바로 머리를 만드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6,250만 원으로 보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형 어떻게? 이러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 사시되 버텨보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일단 양봉을 높게 보고 있다 했죠. 왜냐면 일단은 올려친 거는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손익비적으로 지금 진입하기엔 단타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보시면 이 추세 라인 자체로 회귀하지 않는 한 손절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870만 원입니다. 5,870만 원이면 현재 6,04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5,870만 원을 손절가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베팅하기가 좋은 구간이고요. 혹시나 내가 샀는데 6,2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도 베팅하기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구간이 다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해야만 한다는 거고요. 무조건 손절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언더로 떨어지는 건 무조건 손절 쳐야 합니다. 왜냐면 이 위에 대한 거는 손익비가 낮은 반면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20%씩 빠질 겁니다. 이해하셨죠? 위에는 마이너스 5% 범위인데 아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전략을 짜주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딱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단기적으로라도 베팅 해보고 싶다. 그럼 지금 사시면 되고요. 운이 좋게도 6,250만 원 위에서
더 간다면 이거는 아래 꼬리 없이 위로 그냥 갈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고 투입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트 매물을 보유 중이신 분은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따라 접근을 한다 했죠. 그걸 보고 저와 같이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제가 선택지만 주어드리면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골든크로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주봉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올리면 강한 지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한 매수세가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최소한 6개월 이상 3,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6월 기점이라고 하면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겠죠. 그때부터 다시 한번 턴을 하면서 바닥을 다점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어떤 투자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와 알트 비중에 대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 비트에 대한 상승폭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매물 비중보다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저는 눈여겨볼 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지는 결국 비트코인의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비트코인 2017년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알트들은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금에 대한 유입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급락 흐름을 주지 않더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지만 하면 될지 정리를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코인을 투자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과연 우리에게 비트코인은 선물을 줄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새해부터가 아닌 2024년도에는 유일하게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갈지 참 그 답이 일주일 안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 급락 흐름이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큰 시드를 투입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이었습니다.